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악화 등의 이유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특검에서 처음 인정했습니다.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관련 전화를 먼저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는 당시 총회장 이만희 씨 지시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한 게 맞다는 내부 증언 등을 입수했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 들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비가 그친 뒤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예정된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이 악화됐다는 입장인 데다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며 공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의사에 대해 전달받은 게 없다면서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식을 고민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주 19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는데 특검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뇌물 2억 2천여만 원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적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놓고 대통령과 상의한 적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김영선을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특검 조사에서 기존 본인의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2022년 5월 장제원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부터 김영선 좀 해주라 당선인 뜻이라는 전화를 먼저 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전화 받았느냐며 연락해왔고 윤 의원이 잘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알았다, 됐다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이 통화 후에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 의창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당시 공천 발표 하루 전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나눴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코바나 협찬 의혹과 관련해 영장에 뇌물 액수도 적시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송병준 의장으로부터 2016년 르 코르비지에 전을 시작으로 2019년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까지 전시회 협찬금 총 2억 2,110만 원을 코바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또 명품 목걸이와 관련해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7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 목걸이가 어째서 김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건물을 나서는 남성.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입니다. 28일 밤 7시간에 걸친 특별검사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혹시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지난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진우 씨 장모의 집에서 김 여사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증거인멸 시킨 건가요? 장모님한테 뭐라고 하고 주셨어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과 같은 디자인의 6,200만 원대 목걸이로 추정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거짓 진술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진우 씨의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보관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국고 손실 혐의 적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여사의 가족 기업이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양평군 공흥리 부지를 개발해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는데 개발 부담금 면제 등의 특혜를 받아 1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당시 양평 군수는 김성규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특검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난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 신천지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는 당시 총회장 이만희 씨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내부 증언을 입수했습니다. 또 신천지 2인자로 꼽히는 핵심 간부가 당시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의 관계를 강조하는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전직 신천지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시작된 건 지난 2021년 7월부터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대권 행보에 나선 시점입니다. 노골적으로 했죠,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당 가입하고 움직일 수 있는 표가 10만 표 이상씩 있으니까. 지역이나 교회별로 숫자를 할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총회장 이만희 씨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과천교회 같은 경우는 장년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불러서 당원 가입을 시켜라라고 이만희 씨가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JTBC가 입수한 녹취에는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신천지 2인자이자 총회 총무 고모 씨와 핵심 간부 사이 통화입니다. 윤석열 라인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선생님. 전 봤을 때 오늘 대성공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만희 씨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통화도 했다면서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합니다. 윤땡땡하고도 통화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잘못하면 나라가 뒤집어져. 그럼요.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네네. 가입 지시는 대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신천지는 또다시 신규 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합니다.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외부로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필라테스 회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암호를 썼고 엑셀 파일을 만들어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한 신도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신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신천지 내부자들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지했던 건 신천지의 생존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신천지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신천지 내부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합니다. 밀집된 장소에서 모임을 계속하면서 바이러스가 번져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별로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이만희 씨가 거주하는 가평 신천지 연수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8시쯤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부는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 비난 여론은 커졌고 한때 30만 명을 넘어섰던 신천지 교인 수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구속됐습니다. 전 신천지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분위기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까지 해체할 수 있는 분위기로 봤어요. 대통령이 되면은 신천지가 힘들어진다. 우리가 지금 모이지도 못하는 게 뿔뿔이 흩어지는 게 다 정치권의 어떤 문제 때문이다.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상대방인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 가운데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2차례 막으면서 우리 편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경찰에게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만희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참석자들이 앉은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맥주병이 보입니다. 이미 유리잔에는 맥주와 비슷한 노란색 액체가 담겨 있는데요. 지난주 열린 경상북도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현장 사진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 의원들은 지난 24일부터 1박 2일 경북 영덕의 한 리조트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참석했는데요. 한 도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에는 테이블 위에 술이 놓여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술병을 정리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전국 곳곳이 폭우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피해가 쏟아졌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올 초 산불로 아픔을 겪었던 경북도민들은 그때 받은 도움을 갚겠다며 폭우로 고통받는 경남 산청을 찾아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도의원은 술병이 나온 사진은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술판 의총 논란을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측은 술판이란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건배사도 생략했고 기본 제공된 소량의 주류 외에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골프 사랑 익히 잘 알려져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탄 카트 앞으로 남성 2명이 트럼프의 공을 찾는 듯 빠른 걸음으로 가더니 주머니에서 슬쩍 골프공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렇지 않은 듯 이 공을 치려 자세를 잡는데요. 일명 알까기 부정행위죠. 트럼프는 또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 발전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가 소유한 이 골프장에서는 바다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가 보이는데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를 언급합니다. I look over the horizon and I see 9 windmills, like great. At the end of the 18th, I said, isn't that a shame? What a shame. The Massachusetts area that over the last 20 years had 1 or 2 whales wash ashore because it's driving them loco. It's driving them crazy. 막무가내식 관세 협상에 이어 풍력 발전에 대한 근거 없는 황당한 주장. 이 모든 게 트럼프 스타일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안규백 신임 국방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64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의 국방부 수장이죠. 이 대통령 곧바로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명하복이 원칙인 군이지만 계엄명령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따르지 않았던 장교들이 특진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00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에 따른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학군 출신 조성현 대령은 B64 출신 첫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기도 합니다. 대령에서 특진이라면 원스타, 준장인데요. 지난해 학군 36기에서 준장 진급자가 나왔는데 학군 39기 조성현 대령의 특진, 가능한 일일까요?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죠. 미국 측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면서 우리 협상단은 트럼프가 머물고 있는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갔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습니다. What percent will that tariff be? I would say it'll be somewhere in the 15 to 20% range. 실제 앞서 협상을 타결한 주요국들의 상호 관세율은 영국을 제외하면 모두 15%에서 20% 사이였습니다. 우리 협상팀이 최소 15% 관세율은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셈입니다. 정부는 접촉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상무장관이 머물고 있는 스코틀랜드로 급하게 출국해 현지에서 추가 협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 측의 압박 강도가 더 거세지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구체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로 이름 붙인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총력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4천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전히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까지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우리 협상단을 향한 압박 강도도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결국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양자회담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1년 반 동안 환자 곁을 떠나 있던 전공의들이 어제 환자단체를 만나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냈습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들이 조건 없이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환자단체를 찾은 전공의단체 대표는 의료 공백 피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인력도 남지 않고 병원을 떠난 데 대해 여전히 좋지 않은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환자단체는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전공의의 조건 없는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앞서 정부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입영 연기 같은 병역 문제와 수련 기간 등을 손봐야 합니다. 특혜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전공의들은 말을 아낀 겁니다. 단축 수련이라든지 입영 연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지금 바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단체는 이전 정부에 동조한 정치권과 대학 총장들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온 전공의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는 건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개별 사정이 있는 전공의에겐 탄력적인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트랙 위에선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를 펼친 채 활짝 웃고 있습니다. 남의 잔치로만 여겼던 육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4명이서 만든 금메달이라 4배 더 값진데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나온 남자 400m 금빛 릴레이 홍지용 기자입니다. 첫 번째 주자 서민준이 코너를 돌면서 앞으로 성큼성큼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자 나마디 조엘진은 직선주로에서 선두로 쭉쭉 치고 나갑니다. 세 번째 주자 이재성이 1위를 지켜내며 코너를 돌아 나오니 마지막 주자 김정윤이 바통을 받아 가속을 붙입니다.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려 결승선을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유니버시아드 400m 계주에서 나온 역사상 첫 금메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8초 50으로 기록도 좋았습니다. 2달 전에 세웠던 한국 신기록에 0.01초 모자랐습니다. 이 팀은 1년 전부터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고 하나씩 단계를 밟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100m 개인 기록은 10초 초중반대, 그러나 넷이 함께할 때 계주 기록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서로 잘하는 것을 특화한 덕분입니다. 스타트가 좋고 곡선주로에서 뛰어난 서민준이 1번 주자를 맡았습니다. 200m에도 강점이 있어 최대 속력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나마디 조엘진, 코너에서도 좋은 기록을 지닌 이재성이 뒤를 바쳤습니다. 마지막 주자인 앵커로는 직선주로에서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번갈아 기용하며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1년 사이 계주 기록을 0.19초 앞당겼습니다. 앞으로는 내부 경쟁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시몬, 고승환, 비웨사와 같은 선수들이 계주에 합류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들의 꿈은 가깝게는 내년 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도전, 멀게는 3년 뒤 열리는 LA 올림픽 출전입니다. 올림픽 출전권을 얻으려면 지금보다 계주 기록을 0.2초 이상 더 단축시켜야 합니다. JTBC 홍주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